그날 밤 왕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은 단 10분 남아 있었습니다. 문은 닫히지 않았고 길도 완전히 막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단 한 사람만 먼저 움직였더라면 역사는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서 누군가가 아주 잠시 멈춰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짧은 망설임이 한 왕의 운명을 가르는 시간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인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종이 울리고 궁의 문은 하나씩 닫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궁 안의 공기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익숙하던 근위병이 보이지 않았고 낯선 발걸음이 복도를 오갔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들이 그날은 유난히 많았습니다. 저는 왕의 처소에서 조금 떨어진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벽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사람보다 먼저 두려워하는 것처럼 길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은 그날도 책을 펼쳐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글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조용하구나. 왕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운 숨결이 섞여 있었습니다. 궁 안에는 3가지 말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말, 왕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는 말, 그리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 누군가는 준비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미 포기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움직이면 반역이 되고 가만히 있으면 충신이 되는 밤. 그 경계선 위에서 모두가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길도 완전히 막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밤이 더 깊어지자 궁의 숨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줄였고 발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기침 소리에도 모두의 시선이 한 번씩 멈추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급히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숨을 고른 채 소매 속에서 봉인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붉은 끈으로 단단히 묶인 문서였습니다. 봉인은 아직 뜯기지 않았고 그 위에는 서둘러 눌러 찍은 인장이 선명했습니다. 그 문서는 왕의 처소로 향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역시 잠시 저를 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늦지 않았는가? 지금이라면 아직 돌이킬 수 있는가? 왕을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계획이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 오갔다는 말은 이미 저도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 없는 움직임은 곧 반역이 됩니다. 문서가 전달되면 왕은 선택해야 합니다. 왕이 선택하면 모두가 그 선택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문서를 들고 선 그는 처소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는 등잔불이 흔들리고 있었고 어린 왕의 그림자가 벽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발 앞으로 내디디려다 다시 멈추었습니다. 멀리서 군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복도의 공기를 조여왔습니다. 그는 결국 문서를 다시 소매 속에 넣었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회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 안에서 조용히 접히고 있다는 것을. 어몽도는 그날 밤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하나둘 물러설 때에도 그는 왕의 처소와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등불 아래 들이운 그의 그림자는 유난히 길고 무겁게 보였습니다. 그는 충신이라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는 말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충성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지키는 길은 분명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막히지 않은 통로가 있었고 몇몇 병사는 마음을 굳히지 못한 채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누가 먼저 나설 것인가였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모두가 위험해진다. 낮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은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계산이었을까요? 어몽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칼자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힘이 들어간 손등 위로 핏줄이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왕은 살아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은 자신의 가문을,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모두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군화 소리가 다시 울렸고 복도는 점점 좁아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움직일 듯, 그러나 끝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모습. 그의 침묵은 비겁함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용기라 부르기에도 너무 늦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칼자루에서 손을 떼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이제 정말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밤은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궁 안의 등불은 절반 이상 꺼졌고 남아있는 불빛마저 흔들리며 벽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왕의 처소 앞에는 평소보다 많은 발자국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낮은 속삭임이 복도를 타고 번졌습니다. 후문 쪽 경비가 잠시 비워졌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틈, 왕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신호였습니다. 몇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이도 있었고 굳은 얼굴로 시선을 돌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누군가 입을 열었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문 안쪽에서 가느다란 기침 소리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의 기침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의 발을 단단히 붙잡아 두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왕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궁 안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아무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명령이 없으면 누구도 먼저 나설 수 없습니다. 왕의 뜻이었는지 체념이었는지 아무도 분간하지 못한 채 시간은 조금 더 흘러갔습니다. 후문은 잠시 비워졌다가 다시 채워졌습니다. 그 짧은 틈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회는 2번 찾아왔고 2번 모두 사람의 발이 먼저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남은 것은 결과뿐이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궁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밤새 긴장으로 굳어있던 공기가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듯 했습니다. 왕의 처소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서 있었지만 그 누구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등잔불은 작아졌고 벽에 들이운 그림자도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어몽도는 마지막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는지 아니면 차마 문을 바라보지 못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숨이 길어졌습니다. 마치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날 밤 기회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문은 2번 열릴 수 있었고 길도 2번 비워졌습니다. 왕을 데리고 나갈 시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충신으로 남았고 누군가는 침묵한 채 역사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어린 왕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부르지 않음이 그날 밤의 결론이었습니다. 칼이 먼저 움직인 것이 아니라 발이 멈춘 채로 있었기 때문에 새벽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복도 끝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거대한 사건으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은 순간에도 조용히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왕의 처소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가 오갔다고 합니다. 저는 문 밖에 서 있었기에 그 말을 또렷이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의 숨이 조금 가빠졌고 또 다른 사람의 발이 한 번쯤 물러서는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 밤은 유난히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등잔불이 한 번 흔들릴 때마다 마치 결정의 기회가 한 번씩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 안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다. 그 말은 희망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듯한 음성이었습니다. 왕을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의견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몇은 끝까지 고개를 들고 있었고 몇몇은 이미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누가 먼저 책임을 질 것인가? 그 책임은 단지 실패의 책임이 아니라 가문의 몰락과 자식들의 운명까지 걸린 무게였습니다. 어몽도는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조금 더 굳어 있었고 손은 소매 속에서 천천히 쥐어졌다 풀렸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한 걸음 내디디면 역사는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도. 군화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망설임을 허락하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문 안의 낮은 대화는 멈췄고 복도에는 다시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 밤의 마지막 선택은 아무도 모르게 이미 끝을 향해 기울고 있다는 것을. 군화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 바닥을 울리던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멀리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을 미루던 사람들의 심장을 정확히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나 그 말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미 늦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문은 다시 굳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비워졌던 그 자리에는 낯선 얼굴들이 서 있었습니다. 기회는 2번 찾아왔고 2번 모두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어몽도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잠깐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분노였는지 자책이었는지 혹은 스스로를 다잡는 움직임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문 안에서는 더 이상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등잔불 하나가 꺼졌습니다. 어둠은 천천히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복도 끝까지 번져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왕을 살릴 수 있었던 밤은 이제 가능성이 아니라 기억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지킨다는 것과 움직인다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두려움과 충성 사이에서 결국 두려움에 조금 더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궁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빛이 아주 옅게 궁의 지붕을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긴장으로 굳어있던 공기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된 뒤의 고요였습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복도에는 발소리 대신 긴 숨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등잔불은 거의 다 타들어가 희미한 연기만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은 끝내 내려오지 않았고 도망치라는 신호도 없었습니다. 왕은 그 밤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조용히 시간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어몽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지만 결정적인 한 걸음은 내딛지 않았습니다. 충성은 남았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속으로 스스로를 설득했을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이미 막을 수 없었다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늦은 것이 아니라 망설인 것이었습니다. 그 밤은 칼이 먼저 움직인 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발이 먼저 멈춘 밤이었습니다. 새벽이 조금 더 밝아졌고 하늘은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일뿐이었습니다. 왕을 살릴 수 있었던 밤은 완전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완전히 밝아왔을 때 궁 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나르고 병사들은 자리를 정비했습니다. 밤새 숨죽였던 복도에도 다시 사람들의 그림자가 오갔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밤에 대해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고 되짚지 않았습니다. 왕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듯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 결과를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어몽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른 뒤에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충신의 얼굴이었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억합니다. 그의 손이 한 번 떨렸던 순간을, 문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던 장면을. 그 밤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칼이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단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왕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큰 외침도 없이, 거대한 전투도 없이 조용한 침묵 속에서 그날 밤은 사람들의 입에서 사라졌고 기록에는 결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 밤에는 분명 살릴 수 있었던 시간이 존재했다는 것을.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은 단종의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왕의 비극이라 불렀고 운명이라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시대의 흐름이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망설임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왕을 살릴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는 거창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들고 싸우는 일도 성문을 부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먼저 발을 내딛는 일이었습니다. 어몽도는 충신으로 기억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 평가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고 왕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킨다는 것과 바꾼다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 밤 아무도 왕을 데리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왕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혼자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복도를 떠올립니다. 문 앞에서 멈춰선 그림자, 칼자루를 놓던 손, 열릴 수 있었던 문, 그 짧은 순간들이 모여 한 왕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거대한 칼날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은 침묵이 더 날카로운 결과를 남깁니다. 그날 밤 왕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도 먼저 발을 내딛지 않았는지.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편한 시간 되세요.